오늘 만들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건 이제 아시죠? 우선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건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은 커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제가 테스트용으로 미리 만든 건데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적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네이버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스크래핑 하는 거라서 그것만 이제 만족시키면 부가적인 기능들은 그냥 무시를 할 거예요. 자, 이거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강원 태백시를 선택을 하고 검색 시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36개의 매물이 수집이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36개의 매물이 있죠. 부동산 매물이 36개가 있고, 자, 선명 2차 1동, 자, 선명 1차, 자, 2차 1동 가격 7천, 자, 요렇게 매물 정보도 잘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랑 그다음 공급 면적 78제곱미터, 그다음 충수, 동향, 아파트 뭐 매매, 그리고 확인 일자,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저장을 하는 것도 됩니다. 자, 매물 목록해서 저장을 해서 여기 파일이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파일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걸 이제 엑셀로도 할 수 있고 CSV로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은 뭐 엑셀 같은 데이터로 저장하는 건 기본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매매, 전세, 월세 이런 상태를 체크해서 구분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네이버 부동산 스크래핑이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가 막혔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안 된다라는 제보를 받고 제가 해봤는데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스크래핑이라는 걸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는 다 아시죠? 우선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스크래핑 할 거니까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의 구조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는 기본 페이지에 데이터를 추가 로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되는 단어 있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동적 스크래핑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정적 스크래핑과 동적 스크래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적 스크래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동적 스크래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어요.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셀레늄 대신 이거 쓰세요라는 나름 자극적인 문구를 썼는데 조회수는 안 나온,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괜찮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동적 스크래핑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 다른 강의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냥 덮어놓고 셀레늄을 씁니다. 근데 셀레늄 쓰지 마시고 플레이라이트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세요. 이거는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이라이트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만든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요, 성능도 좋아요. 그리고 셀레늄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레늄 사용하지 마시고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하시고요.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하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셀레늄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스크래핑을 이제 할 건데요, 제가 동적 스크래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 로딩하기 위해서 플레이라이트라는 걸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F12가 막혔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을 아니까 동적 스크래핑이 뭔지랑 동적 스크래핑을 하는 도구만 활용할 줄 알면 이것도 당연히 스크래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기본이 되는 게 이 웹페이지를 분석하는 거였는데 F12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상한 트래픽이 계속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왜 못하게 막았는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래핑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여기서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걸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트래픽만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 자기네들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여기 있는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뭐 크게 손해볼 게 뭐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러니까 크롤링을 할 때랑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막 정보를 수집할 때랑 우선은 속도부터 다르겠죠. 그러면 트래픽 소모량부터 차이가 날 겁니다. 뭐 그 이런저런 이유에서 크롤링이라는, 그러니까 스크래핑이라는 걸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이런 걸 막는 작업들을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요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시고 안 돼요라고 하고 포기를 하시면은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선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개념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 동적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 동적 스크래핑이랑 데이터 추가 로드라는 단어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추가 로드라는 단어랑 API라는 단어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우리가 오픈 AI 사용할 때도 그렇고 날씨 정보 받아오는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그렇고 외부의 어떤 URL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왔잖아요. 자, 제가 방금 한 말, 다시 말을 해보면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자, 데이터를 받아온다는 게 뭐죠? 데이터를 추가 로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도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처음에 이 페이지에 접속하면 지도만 나올 거예요. 이 지도만 나온 상태에서 매물 정보를 다시 받아옵니다. 어딘가에서. 추가 로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가 로드 하는 곳은 어딜까요? 요게 핵심입니다.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API 서버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API 서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이 페이지에서 받아왔는데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이것도 API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API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API를 만들 때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또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또 변형을 한 걸 또 찾아가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플레이라이트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이라이트 MCP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늘의 키는 이 플레이라이트 MCP입니다. 이 MCP는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MCP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레이라이트 패키지도 만들었고 MCP도 만들었어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하는 기능도 당연히 다 똑같겠죠. 오늘 우리가 설치할 MCP가 플레이라이트죠. 플레이라이트 MCP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적혀있는 이 GitHub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얘네들을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요거 그대로 붙여 넣었습니다. 플레이라이트라고 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설치가 되고요. 이걸 켰을 때 이렇게 25개의 툴이 이네이블 되어 있다라는 게 뜨면 이제 설치가 잘 된 겁니다. 보시면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MCP다 보니까 함수 이름에 브라우저가 다 붙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클릭도 있고 스냅샷도 있고 스크린샷도 있고 생각보다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얘 스스로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우선은 된 거니까 자, MCP 설치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거 다 복사하시면 안 되고 여기부터 복사하셔야 됩니다. MCP 이름부터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에 콤마를 찍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설치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지금 방금 설치가 된 거라서 다시 로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커서에서 뭐 지웠다가 설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한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컴퓨터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불러오는 거니까
이런 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딩하는 게 좀 느려서 다시 껐다가 켜니까 빨리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MCP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강의 자료에서는 이 MCP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안 했어요. 보시면 이제 바로 강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시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크롬을 실행해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에 삼성전자 뉴스를 검색해서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삼성전자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어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해서 자, 뉴스로 나오는 제목 자 보시면 잘 스크래핑 해오죠. 자, 스크래핑을 직접 한 겁니다. 플레이라이트 MCP가 스크래핑을 직접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뉴스 제목들을 수집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요약 정보까지 이렇게 있고 관련 기사 보기 링크 자, 오픈해 볼게요. 자, 링크를 열면 이렇게 기사까지 잘 열려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다 왔어요. 다 왔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레이라이트 MCP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걸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생각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플레이라이트 MCP라는 게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MCP라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브라우저를 탐색하고 브라우저를 분석하고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빼올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스크래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여기서 F12를 눌러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받아올 정보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분석하는 과정만 되면 데이터 받아오는 건 일도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가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이렇게 잘 받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잘 받아올 수 있는지도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 질문 한마디입니다. 이거면 해결이 다 돼요. 자, 이제 실습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건데 스크래핑을 하는데 자, 얘네들이 막아놨어요. 못하게 막아놨고 이걸 어떻게든 뚫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동산 정보를 받아오는 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M. 해서 모바일에서 보기가 더 편해서 이걸 대부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태백시였죠. 태백시를 검색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태백시 전체를 자, 엔터를 치면 자, 34개로 줄었네요. 메모리 2개가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메모를 받아올 건데 우선은 이 페이지에 와야 메모리 나온다는 거는 아시겠죠? 자, 아시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물 목록이 뜨고 이 상태에서 주소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주소에 들어와야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구나까지는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 AI에게 이 주소를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크롬을 실행해서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플레이라이트 MCP를 켠다. AI가. 자,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안 켠다. 그러면은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플레이라이트 MCP를 사용해서 라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크롬이 실행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하고 아래 주소에 접속하고 특정 지역의 모든 부동산 매물 정보를 스크래핑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요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 추가로 드는 API와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태백시의 위치 정보가 들어간 URL이고요. 자, 요 주소를 주면서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apiref.md라는 파일에 저장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자, 지금 프로젝트 열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 요렇게 하고 부탁을 하는데 여기에 골뱅이 하고 자, 웹 이렇게 달겠습니다. 웹
달고 일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분석된 정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ccept all을 하고 여기 분석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직접 분석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플레이라이트 MCP를 사용하면은 지가 알아서 요런 막 일들을 하면서 이 페이지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주소에 가면 끌고 올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주소에 갈 때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목록 API라는 게 또 따로 있대요. 요거는 클러스터 리스트고 이거는 컴플렉스 리스트. 요거는 자 보시죠. 지도 매물 클러스터고 이거는 뭐 단지 목록 API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API가 있고 용도도 각각 적어놨어요. 이 API를 사용하면 어떤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달라고 하면 얘가 이미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여기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 결과에는 반드시 응답 데이터 예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정리가 잘 됐죠. 그리고 응답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잘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응답에 나오는 그 데이터 구조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응답 데이터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까지 이제 하셔야 이런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저렇게까지 안 해도 이 정보들을 줬어요. AI라는 게 똑같은 일을 시켜도 매번 해주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자, 우리가 어찌됐건 지금 가정한 시나리오가 정답을 모른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AI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이걸 믿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다음 질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볼 건데 분석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해줬잖아요. 자, 요걸 우리는 믿습니다. AI가 분석을 잘 해줬을 거라는 거. 자,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을 입력하면 자, 해당 지역의 모든 매물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GUI 기반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GUI는 파이사이드 6 패키지를 사용할 거라고 여느 때처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스크래핑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PRD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채팅창에 줬고 여기서 분석을 다 한 걸 지가 저장을 했으니까 파일을 직접 선택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얘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만들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PRD가 이제 작성이 됐는데 설명을 쭉 해주는데 한번 볼게요. 부동산 스크래핑 GUI 프로그램 PRD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뭘 하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고 개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알아서 작성을 했네요. 그리고 대상 사용자는 부동산 투자자, 공인중개사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거고 핵심 기능, 자, 기능 부분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역 검색 및 선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 구, 동, 단위, 계층적 지역 선택. 굉장히 그럴듯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줬고요. 매물 유형도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표시하고 엑셀 파일 내보내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게 뭐 시각화 관련된 지역별, 금액별 분포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원하는 것들은 여기 기능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고 설정 관리, 로그 및 히스토리, 통계 분석.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통계 분석 부분에 있네요. 요거까지 들어가면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 관련된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해줬던 패키지 이외에는 알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내용이 꽤 복잡하죠.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덩치가 커지니까 얘가 이렇게 모듈화를 시켜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PRD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모듈화를 이렇게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좌절을 하지 마시고 제 커서에는 글로벌 AI 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좀 길게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여기 안에 요 모듈화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파일 하나에 다 작성을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UI, UX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 색상 테마, 매물 데이터 구조, 검색 조건 구조, 개발 일정. 개발 일정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리고 위험 요소 및 대응책, 그다음 성공 지표. 자, 요거 놔두고 향후 발전 계획도 지우겠습니다. 자, 문서 버전은 뭐 놔둘게요. 번호가 안 맞아도 6번 다음 8번이라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요 정도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쓱 한번 훑어보고 뭐 어련히 잘 했겠거니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작성된 PRD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요. 파이썬 버전은 그냥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 3.8이었나요? 보시면은 3.8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플러스라는 것의 의미가 3.8 버전 이상을 의미합니다. AI라는 게 학습된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학습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3.8 버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대부분은 이제 동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바꿀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최신 버전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마디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항상 보면 패키지를 지가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패키지 설치할 시도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붙이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시험대 위에 올라선 기분인데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면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번 수정 과정을 거치는 거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억셉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구현이 됐어요. 자, 억셉을 하고 자, 파일들이 이렇게 22개의 파일을 생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main.py로 가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터프리터를 엘더리 킴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마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보시면 requirements.txt 파일 가보시면 이렇게 패키지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없는 것들은 설치를 하셔야 될 거고, 자, 다시 main.py로 가서 자, 파워쉘을 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pip install r 한 다음에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설치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자, 이렇게 그냥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건너뛰고 설치 안 돼 있는 건 설치를 해주거든요. 보니까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고요. 이제 main.py를 실행을 해볼게요. GUI가 한 번에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의 GUI가 떴는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조건이 이렇게 있고 면적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도 있고 엑셀 내보내기, 요약 내보내기, 데이터 클리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검색이 되는 거죠. 태백시 36개의 매물이 잘 나오는지, 태백시라고 하면은 자동 완성 기능도 잘 동작을 해요. 이게 잘 있으니까. 그리고 이 36개의 매물이 모두 잘 나오는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른 조건 안 걸고 매매만 해볼까요? 매매만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역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요게 지역명 또는 지역 코드라고 했는데 우선은 수정해달라고 하기 전에 지역 코드도 한번 넣어봅시다. 데이터 수집이 잘 되는지 보는 게 첫 번째니까. 자, 지역 코드 넣었고요. 매물 정보 수집 중이라고 뜨고 총 0개라고 뜨는데 수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0이었나요? 최대.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요청 실패가 계속 떠요. 이게 매물 수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서 아쉽네요. 앞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무슨 버튼이었죠? 상황 설명은 항상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검색 시작. 자,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스크래핑을 하시다 보면, 특히나 네이버 부동산 스크래핑을 하시다 보면 트래픽이 계속 유발이 되면 IP를 일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막히는 경우가 무조건 생길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AI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좀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알아서 제시를 해줍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실 거고, 해결이 안 되시면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은 나중에 또 네이버 측에서 풀어줍니다. 자, 요거 여기서 실행이 된 거고 이거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매물을 매매로 하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0이라고 뜨네요.
다시 끄고 이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연계로 나오는 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태백시 매물로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얘가 파싱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선명 3차 있었거든요 아까. 그러면 데이터는 지금 잘 받아오게 된 것 같은데 얘가 파싱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그를 저장하고 분석을 해서 수정을 하는 형태로 동작이 되는데 어찌됐건 스크래핑 알고리즘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 파싱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나온 이거 보면은 여기 선명 3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매물이 실제로 있던 매물이거든요. 선명 2차, 3차. 이 매물을 받아오는다는 건 API 주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잘 받아오는데 이걸 데이터 처리를 잘못해서 계속 연계라고 뜨는 거고 다시 시작된 거를 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태백시 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번에 떴습니다. 데이터 로드 20개. 자, 이번에 잘 받아왔죠? 이렇게 하고 정보가 떴어요. 자, 우선은 1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최적화 작업만 거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매매 선택했을 때 매매만 나왔죠. 이거 전세까지 선택하고 검색 시작을 해볼게요. 전세까지 했을 때 3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줌도 설정이 잘 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끄면은 얘가 이제 잘 고쳐졌구나 라는 답변을 줄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고 36개의 데이터 중에 20개의 데이터를 잘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20개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서 여기서 이제 36개인데 매매 전세가 36개고 매매만 봤을 때도 36개인데 이게 다 매매죠. 자,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태백시를 선택을 하고 아까 여기서도 아파트였죠.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도 36개입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36개가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20개가 나왔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36개가 모두 수집이 되어야 되는데 20개만 수집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질문을 해주겠습니다. 페이징 처리가 추가가 안 됐다네요. 이거 추가하면은 이제 나머지도 다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태백시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검색 시작을 하면은 정보를 크롤링을 잘 하고 자, 총 36개의 매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6개의 매물이 있고요. 이 목록을 봤을 때 현대 103동 단지명이 또 안 나오네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보겠습니다. 단지명과 동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파싱이 잘못된 거거든요. 파싱이 잘못됐다는 거를 캐치를 할 겁니다. 우선 잘 구현된 거니까 이렇게 하고 아마 이 질문하면은 해결을 잘 해줄 것 같아요. 이 필드명이라는 게 받아오는 제이슨 데이터의 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키가 여기 나와 있을 텐데 분석된 정보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단지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되는 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로스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서 좋네요.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정보를 찾아보는데 이게 떴습니다. 우선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를 얼마 안 받아오니까 막지를 않아요. 단지명은 이제 잘 나옵니다. 근데 동정보가 또 안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자, 아까 뭐였죠? 선명 3차에 14층 선명 3차에 14층 83에 59 자,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9,800 자, 정보가 정확하게 잘 스크래핑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여기에 다 표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표시했으면 좋겠는 데이터를 얘한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25년 이내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이 설명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표시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정보를 얻었다는데 동정보가 표시가 안 되는 걸 캐치를 했네요. 생각보다 근데 AI가 일을 잘 해주는 편이라서 동정보까지 이제 잘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가 다 다르실 거니까 원하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억셉을 하고요. 이 설명도 표시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프롬프트가 쌓였잖아요. 이 프롬프트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대로만 하시면은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신 문제가 똑같이 생긴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막 GUI도 수정을 하고 손을 보고 있어요. 손을 보고 있고, 자, 특징이라는 컬럼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이제 데이터만 받아와지는지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검색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특징까지 이제 표시가 잘 돼요. 자, 25년 이내 이상 뭐 이런 특징이 표시가 잘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저장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 요런 게 뜨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자,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저장이 잘 됐습니다.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이 잘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태백시 해서 매물 번호, 유형 이렇게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또 다른 처리를 하셔도 되고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일부러 데이터 양이 적은 걸로 테스트를 했는데 데이터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페이지네이션 기능이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